네, 이번 스터디 반복문 진행하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오늘 진행할 반복문은요. 일단 반복문이 뭔지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하나가 빠졌는데 네. 이렇게 해가지고 네, while문, dual문, for문, 중첩 반복문, break와 continue 이렇게 배울 건데 가장 좀 중요하고 어려워하는 부분이 약간 좀 중첩 반복문 부분을 많이 좀 어려워하고 해가지고요. 이 부분 좀 집중적으로 듣고 이 부분 좀 어려워가지고 설명 좀 많이 할 거고 반복문 부분이 조금 길 수도 있어요 오늘. 반복문이란 일단 저번 주에 조건문하고 반복문 둘 다 설명을 들었었죠. 그래서 똑같은 설명이에요. 일단 반복문은 어떤 조건이 유지되는 한 또는 정해진 횟수만큼 처리를 되풀이하는 문장이에요. 포문과 와이문 등이 있어요. 일단은 반복문의 필요성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프린트 F 함수를 써가지고 똑같은 문장을 1000번을 반복해야 된다면 그거를 똑같이 1000번 복사 붙여넣기를 하고 있기는 힘들 거 아니에요. 예를 들려서 이렇게 전교생 1000명의 성적을 평균을 구해야 돼요. 그러면은 1000명의 성적을 입력을 받아야겠죠. 스캔F 함수나 이런 걸로. 그러면은 1000번을 일일이 스캔F 함수를 복사 붙여넣기 할 건가? 이게 어렵죠. 이런 거는 너무 비효율적이다. 그래서 반복문이 있는 건데요. 일단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도 있겠죠. 뭐 이거는 미터를 마일로 바꿔주는 문장인데요. 음, 미터가 있다면은 이게 여기에 들어가는 게 마일이겠죠. 그래가지고 마일이 0마일이면 당연히 0미터겠죠. 그리고 1마일이면은 1609미터 뭐 이런 식으로 나와요. 1마일이 대략 1.6km죠. 그래서 이런 거를 반복문으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while문을 볼 건데요. while문이란 게 뭐냐면 while문은 일단 사용을 하려면 이렇게 사용을 해요. while을 적고 가로를 치고 조건식을 적고 그 다음에 문장 세미콜론 주어진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이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문장들을 반복해서 실행합니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문장이 조건을 만족되는 동안 반복을 한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어 만약에 뭐 3은 2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넣었어요. 그럼 그건 참이죠. 그러면 그게 계속 반복되는 걸 거잖아요. 계속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이 조건식 내부에서 일부러 그 조건식을 바꿀 수 있는 어떤 문장이 필요할 거예요. 일단은 이해가 안 되면은 조금 이따 예제로 좀 더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조건이 참이면 반복이고 거짓이면 반복을 중지한다. 그리고 0이면 거짓으로 간주, 그렇지 않으면 참으로 간주. 이거는 예전에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처음부터 조건식의 값이 거짓이면 문장이 한 번도 실행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조건식이 어, 이 문장이 실행되기도 전에 조건식이 거짓이었다면은 아예 여기 while문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되는 거 아니에요. 저번에 설명드렸던 이렇게 한 문장만 쓰는 단일문 그리고 중괄호를 사용해서 여러 문장을 쓰는 복합문도 가능합니다. 그래가지고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while문을 사용해서 반복문을 쓴 건데요. 보면 미터 해가지고 여기 이런 식이 i로 통해 간 거예요. 일단 처음부터 설명을 드리자면 미터라는 변수를 선언했죠. 그리고 i라는 변수를 선언했어요. i는 0으로 초기화가 됐죠. 그래가지고 이 while문이 i가 3보다 작은 동안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i가 0이죠. i가 0이니까 여기 while문 들어왔죠. 그래가지고 이 밑에 있는 문장이 실행이 됩니다. 실행이 되는데 미터가 0이니까 지금 0 곱하기 1609가 곱해져서 0마일은 0미터입니다가 출력이 될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은 플러스 플러스가 무슨 연산자라고 그랬죠? 증감 연산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i가 하나 증가를 해요. i가 하나 증가를 하면은 i가 1이 되고 1이 되면 어떻게 되냐? 다시 조건식으로 돌아요. 여기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i는 1이잖아요. 1은 3보다 작죠? 그러니까 또 참이니까 한 번 더 실행되고 그 상태에서 i가 1이니까 지금 i가 1이잖아요. 1 곱하기 1609는 1609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1마일은 1i가 1이니까 1마일은 무슨 미터이다? 몇 미터이다? 1609미터이다. 이렇게 또 출력이 될 거고요. 그 다음도 마찬가지겠죠. i가 2가 됐으면은
참이잖아요. 2가 3보다 작잖아요. 그러니까 미터에는 2 곱하기 1609가 들어간 3218이 들어갈 거예요. 그 i는 2니까 이 마일은 여기 i가 2인 이 마일은 3218m입니다.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리고 i가 또 증가가 됐어요. i가 또 증가가 되면 뭐예요? 3이죠. 3이니까 여기가 3이 또 들어갔네요. 근데 3과 3보다 3이 작아요? 아니죠. 3은 그냥 같죠. 3과. 그러니까 이게 같거나 같은 작거나 같다가 아니라 그냥 작거나니까 이게 거짓이 되어가지고 이 문장이 빠져나가서 이제 프로그램이 종료되게 됩니다. 이런 형식이에요. 이해가 되셨길 바래요. 그리고 와일문이 뭐냐면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예제인데요. 이거는 이거 한번 여러분들 입력을 해볼게요. 입력 한번 해보세요. 7시 10분이니까 7시 대충 12분까지 다 입력하고 돌려보셨나요? 이게 되면은 결과값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출력하고 싶은 단을 입력하면 그 단에 구구단이 나타나요. 만약에 그게 아니었다면 이거를 다 일일이 줬어야겠죠. 하지만 우리는 Y문을 사용을 함으로써 이렇게 여러 줄을 9줄을 더 적었어야 될 거를 2줄로 간략하게 적을 수 있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7단이 이렇게 나옵니다. 이 i를 이 조건에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 출력을 시키는 거에도 사용을 하는 거죠. 매우 간편하다. 다음 예제는 또 입력해보진 않을 거고요. 자, 일단 이걸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건 제곱을 구하는 거죠. 제곱을 구하는 거니까 이제 퍼센트 이게 5D가 다섯 칸부터 쓰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5D라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때부터 여기서 보면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째부터 이렇게 숫자를 왼쪽으로 쓰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두 자릿수가 되면은 오른쪽에 두 칸을 채우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만약 뭐 7D라고 하면은 일곱 개 칸을 오른쪽부터 채운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1의 제곱은 여기 n 곱하기 n이니까 제곱이 나오겠죠. n이 1부터 몇 가지? 10까지. 1의 제곱부터 10의 제곱까지 이렇게 쫙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있어요. 이거는 시그마죠. 어떻게 보면 시그마. 이거는 조금 많이 나오는 경우라서 그러니까 뭐 0부터 몇까지 더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하다 보면. 곱하는 경우도 좀 많고요. 팩토리얼이죠, 그런 거를. 그래가지고 이것도 한번 직접 입력을 해볼게요. 예제를 좀 많이 해보는 게 중요합니다, 이번 반복문에서는. 그래서 이것도 지금이 잡으니까 16분 정도까지 입력해볼게요. 네, 다 되셨나요? 이번에는 뭐 안 된 사람 있으면 안 된 사람 말씀해 주세요. 좀 기다렸다 갈게요. 개인적으로라도 물어봐 줘도 돼요. 네, 아직 못 친 사람 그럼 없는 거죠? 저한테 말씀하시는 분 없는 것 같으니까 넘어갈게요. 네, 일단 코드 설명을 좀 하면은 이거 연산 뭔지 아시죠? 이게 뭐랑 같냐면 잠깐만. 이거랑 같은 거예요. 이거랑 이거랑 같은 거죠. 그러니까 i만큼 더한 썸에서 i만큼 더한 거를 썸에 대입하고 이거랑 같은 거니까 이게 그냥 전체화면 공부할까? 뭐 이게 썸 플러스는 i가 썸에다가 i를 더한 만큼 썸에 다시 넣어주는 거예요. 이거를 계속 반복하는 거죠.
다음은 값을 입력하면은 그 입력한 값을 모두 더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이거 아까 그 플러스 는 썸이랑 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값을 입력을 5개만 받는 거예요. i가 0이니까 값을 입력을 5개만 받고, 그래서 합계를 출력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이거는 좀 길죠? 쓰라고 안 할게요. 일단은 뭐냐면 평균을 구하는 거예요. 평균을. 일단 그레이드가 0 이상이면은 계속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료하려면 음수를 입력하시고 했잖아요. 그래서 성적이 음수를 입력하면은 이제 실행을 종료하고 평균을 내는 거죠. 자, 그게 뭐냐면 성적 입력하다가 썸에다가 그레이드, 썸 플러스 그레이드 넣고, 썸 플러스 그레이드 넣고, 그러다가 이제 썸 플러스 그레이드 넣고, 그러다가 이제 n 플러스 플러스를 한 번씩 해주잖아요. 그럼 이제 왜 n 플러스 플러스를 해주냐? 몇 개를 입력받았는지 알라고. 그러면 이제 하나 들어올 때마다 n 플러스 플러스 해줬으니까 개수는 똑같겠죠. 자, 근데 이제 만약에 마이너스 1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차례대로 볼까요? 10 넣었어요. n 플러스 플러스 1 했으니 이제 썸은 10이죠. n 플러스 플러스 해줬으니까 n 0이었는데 1이죠. 20 넣었어요. 그러면 썸 플러스 그레이드 되니까 그레이드 썸 원래 10이었죠. 근데 그레이드 더해줬으니까 30이고 n 플러스 플러스에서 2고 해가지고 여기 5까지 왔어. 썸 플러스는 그레이드를 해줬는데 이제 플러스 플러스에서 5가 됐고, 다시 갔더니 다시 가가지고 이제 성령을 입력하시오 해서 여기서 마이너스 1 넣었어요. 그럼 여기서 바로 이게 끝나요? 아니죠. 이거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되죠. 밑에 있는 게 실행이 끝까지 된 다음에 여기를 조건식을 검사를 하니까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실행돼서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 썸에 더해지고 n도 플러스 플러스 1이 된 상태로 이 while문이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썸 마이너스 그레이드가 한번 필요한 거죠. 썸에다가 지금 그레이드가 마이너스 1이 입력 왔으니까 여기에는 마이너스 1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썸에 입력이 되는 거죠. 그리고 한 번 더 더해줬던 n 플러스 플러스도 n 마이너스 마이너스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썸은 썸 나누기 n, 그러니까 이때까지 더해준 거에서 개수를 나눠주면은 평균이 나오겠죠. 그래서 성적 평균이 나옵니다. 두 개의 정수를 입력을 받으면 이거는 최대 공약수를 출력을 해주는, 이걸 리미트를 왜 적었지 여기서? 이거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뭐 적어보라고 하진 않을 건데 이거를 이제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요. 이게 유클리드 소재법이었나? 음, 그래가지고 어쨌든 유클리드 알고리즘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뭐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건데 최대 공약수를 이렇게 두 가지를 입력하면은 이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계속 진행되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이 y가 0이 되는 순간 끝나거든요. y 값이 계속 바뀌면서. 그래가지고 최대 공약수가 x에 입력이 돼서 최대 공약수가 나옵니다. 뭐 유클리드 알고리즘 관한 거는 약간 암호학 쪽에서 나오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이걸로 뭐 AES라든가 뭐 이런 걸 구현하긴 해요. 그러니까 뭐 암호나 해킹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코딩을 잘 하셔야겠죠. 보안이나 해킹 쪽. 그래서 어, 어, if문과 while문을 비교를 해봅시다. if문 저번 주에 배웠던 if문이 어땠죠? 조건식이 조건이 만족이 되면은 한 번만 실행되는 거였죠. if문에 포함된 문장들이. 근데 while문이 조건이 되면은 그 조건이 만족되는 동안 계속 그 while문이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if문이 한 번만 된다는 거와 while문이 여러 번 반복된다는 게 다른 점이죠. 그래서 while 루프를 근데 작성을 할 때는 무한 루프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해야 돼요. 무한 루프가 반복된다는 게 뭐냐면, 자, 이게 뭐예요? 이게 while문이죠. 근데 i에 0을 넣었어요. 그럼 프린트 f를 하면은 어 i가 플러스 플러스 되니까 세 번만 반복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저번에 if문에서 설명했던 거랑 똑같이 중괄호를 안 해줬네요. 근데 지금 이거 들여쓰기 했잖아요. 들여쓰기 한 게 아무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컴퓨터는 저번에 말씀드렸다시피 C 언어에서는 띄어쓰기를 이렇게 이제 단어를 이렇게 구분하는 데만 쓰지 이거 자체를 같은 문장으로 쓰지 않는다고요. C 언어에서는. 그러니까
이거 들여쓰기 했다고 같은 문장으로 취급되지 않고 같은 한 블록이 있다고 취급되지 않고 이 프린트 f까지만 while문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 i++는 이게 while문이 끝난 다음에 실행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i는 i++가 while문 내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계속 0이에요. 그러니까 반복 중입니다가 계속 반복되는 거죠. 그걸 무한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무한루프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대로 printf를 반복 중입니다. 쓰면은 치고 엔터를 누르면 바로 이것도 들여쓰기 자동으로 안 되죠. 이것도 비주얼 C++이라는 이 비주얼 스튜디오라는 이 툴에서 컴파일러에서 자동으로 이렇게 들여쓰기 해주는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들여쓰기를 한다고 이 while문 내부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이렇게 돼 있는 거니까 이 while문은 이거 하나가 끝이라고요.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볼게요. 실행시키는 게 좀 좋은 게 아니긴 한데 이거 좀 오래 걸리네. 이거를 세로 공유해가지고 이 화면을 보여주면은 계속 이게 반복 중입니다. 계속 떠요. 계속. 이런 거 끌려면 컨트롤 C 누르면 돼요. 컨트롤 C 누르면은 중간에 멈추긴 하거든요. 아이고. 그래서 뭐 이런 것도 뜨고 예외 이런 것도 뜨고 익스프레션 이런 것도 뜨고 그러니까 이거를 반복되지 않게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냥 전체 화면 공유를 할게요. 그게 낫겠다. 네,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면 딱 3번만 나오죠. 이거 지금 출력창 보이나요? 제대로 화면 공유 됐는지 몰라서 제가 그러는데.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넘어갈게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무한 반복 루프가 되는 거예요. 어떤 거냐면 이게 2씩 증가하잖아요, i가. 그러니까 짝수만 되는 거예요. 근데 9가 아닐 때 9가 아닌 동안 while문을 반복하라 그랬는데 얘 원래 의미는 이제 9보다 작을 때 하려고 그랬는데 9보다 작을 때가 안 되는 거죠. 근데 i가 9와 다를 때라고 적어버리니까 얘는 9가 된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9랑 다른 동안 while문이 계속 반복되니까 이게 무한 반복 루프가 되는 거예요, 이것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같다, 뭐 같지 않다로 적어놓는 것보다 이렇게 범위 형식으로 나타내는 게 좋습니다. 뭐 제가 이거 i는 이런 거를 적은 건 뭐냐면 i와 2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설명드렸다시피 이거 는 한 번 쓰면은 이걸 한 번 쓰면은 대입연산자를 했죠. 여기도 i에 0을 대입한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되죠? 그러면 이게 뭐예요? i에 2를 대입한 거지 i와 2가 같다는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도 대입을 했다는 거는 0이 아닌 결과가 나왔다는 거거든요. 이 연산 자체가. 그러니까 이거는 무조건 참이돼서 계속 무한 반복 루프가 됩니다. 그래서 참과 거짓은 뭐 이렇게 하지 말고 이런 실수 많이 하니까 는으로 쓰라는 거. 그리고 조건문을 물론 이것보다는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낫다고 하긴 했죠. 아니면 근데 또 증가시키지 않고 i가 2일 때만 검사해야 되는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그렇게 하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게 어렵다. 그러니까 이게 너무 헷갈린다. 그러면은 i보다 2를 먼저 쓰세요. 이런 식으로. 2를 먼저 앞에 쓰면은 음, 이게 이런 식으로 적었더라도 이 컴파일이 오류가 먼저 나니까 이렇게 빨간 줄 생기잖아요. 이렇게 빨간 줄 생기면은 이렇게 나오니까 내가 문제가 생겼구나. 이거 실행시켜도 안 되거든요. 실행시켜도 에러 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면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것도 습관을 들이는 것도 좋다. 말했고 싶었고요.
그래서 참과 거짓 아까 말씀드렸죠. 0이면 거짓이고 0이 아니면 참이다. 그래서 while문은 while I 그래서 뭐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while i가 0이 아니면은 참이니까 0인 순간 빠져나오겠죠? 0인 순간 while문이 빠져나올 거예요. i는 지금 3이니까 계속 참입니다를 반복하다가 i를 하나씩 내려가지고 0이 되는 순간 i가 0이 돼가지고 여기 조건을 반복한 들어가는 순간 0이 됐으니까 이 거짓이라는 의미니까 이 while문을 빠져나가서 printf 이거는 0은 거짓입니다 라는 결과가 출력되게 되는 함수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은 do while문인데요. 이게 do while문은 뭐냐면 while문하고 비슷한데 일단은 조건이 참이든 거짓이든 한 번은 실행을 무조건 시키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조건이 이거 while문 같은 경우 이렇게 앞에 있었잖아요. 이걸 검사를 한 다음에 문장을 실행시키잖아요. 얘는 문장을 실행시키고 뒷부분에서 조건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장이 일단 한 번 실행되고 참이면은 문장 실행시키고 참이면 또 문장 실행시키고 이런 식으로 조건식이 거짓이면 빠져나오고 그래서 do 반복 문장 그래 do를 먼저 쓰고요. 반복 문장 쓰고 조건식 쓰면은 이제 조건식이 거짓이어도 한 번은 실행이 됩니다. 왜냐하면 조건식을 문장 뒤에 검사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먼저 일단은 do를 하는 거죠. i에 0이 들어가 있잖아요. i에 뭐 0이 들어가 있어. 만약 그러니까 이게 0이 들어가 있으면 뭐예요? 참이죠. 그러니까 뭐 while문이었어도 반복이 됐겠네요. 하여튼 지금 i가 몇인가에 대해 상관없이 무조건 이 due가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번은 실행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 일단 i가 몇이든 상관없이 이게 한 번 하고요. 하나를 선택했어요. 5가 나왔죠. 그러면은 이 while문에서 여기에 들어가니까 이게 조건식이 뭐예요? 1보다 작거나 3보다 큰 경우 계속 이걸 반복하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3보다 큰 5가 들어갔으니까 이 1, 2, 3 중에 선택을 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또 반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선택된 메뉴가 1과 2나 1이나 2나 3이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다가 선택된 메뉴가 3이 나네요. 그러면 종료. 거짓이니까. 자, 듀얼문은 그 정도 하고 이번에는 포문입니다. 포문이 포문에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인데 와일문보다 포문이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생각보다 되게 편리하거든요. 자, 일단은 이거의 플로우 차트를 보면은 문장을 받고 문장이 있다가 조건식이 들어가요. 이게 문장이 아닌데 이게 잠시만요. 이게 초기식 제가 오늘 이거 좀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문장 이런 식이야 사실. 그래가지고 초기식이 먼저 들어오면은 일단은 이게 초기식이 실행이 되고 조건식이 실행되고 거짓이면 빠져나오고 참이면 계속 문장 그리고 증감식하고 조건식 이런 식인데요. 이게 지금 볼 때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죠? 이거니까 초기 실행을 한번 실행한 후에 조건식 값이 참인 동안 반복 문장을 반복 끝날 때마다 증감식이 실행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이거를 예를 통해서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while문이고 이거 아까 여러분들이 입력하셨던 그 입력한 정수를 정수까지 합을 구해주는 겁니다. 근데 보면은 자 인트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여기까지는 똑같고 sum은 0이 들어갔죠. 근데 i는 1이 없죠. i에 1을 대입한 데는 없죠. 근데 뭐냐면 이게 초기식 부분이에요. 여기 보면은 초기식이랐죠. 이거 볼게요. 초기식이라고 했죠. 초기식 부분이 여기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초기식이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조건식이에요. 이 부분. 조건식 부분으로 가요. 그 다음에 조건식이 맞았어? 조건식이 참이다. 그러면은 이 문장을 실행을 하는 거예요. 이 문장 실행된 다음에는 어디로 들어가냐면 증감식 부분. 이 부분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아까 이 i를 계속 더해줬잖아요. i를 계속 더해준 부분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가냐? 여기.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을 하는 거죠. 이게 지금 처음에는 이해 안 될 수 있는데 써보면 생각보다 편리해요. 그래가지고 이 조건식이 그래서 마지막에 거짓이 된다. 그러면 이제 이 포문을 빠져나오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일단 문장을 반복하다가 여기 초기화 문장에다 그러니까 변수를 대입을 해주는 부분이에요. 변수 대입을 받으면은 조건을 검사를 하는 거죠. 조건을 검사해서 참으면은 반복하고 하는 문장들을 이제 복합문이면은 반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거짓이다. 아니 그러니까 문장을 반복한 다음에 이제 증감식이 들어가요. 증감식이 들어간 다음에도 계속 조건이 참이다. 그럼 문장을 반복하고요. 이 부분이 계속 돌겠죠. 이렇게 돌다가 증감식을 했어요. 근데 증감식을 진행한 이후에 조건식이 거짓이면은 이제 포분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해가 됐나요? 그래서 초기식이 반복 루프를 시작하기 전에 한 번만 실행되고요. 주로 변수값을 초기화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그리고 조건식의 경우는 조건을 확인하고 수식 값이 참이나 거짓으로 계산될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조건식인 거죠. while문에 있는 그 조건식하고 똑같아요. 제가 여기 이 부분이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거는 제가 표시를 안 했는데 이 while문 내 조건이 여기로 들어가는 거죠. 이게 이렇게. 그러므로 처음부터 거짓이라면 한 번도 반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증감식 한 번 루프의 실행이 끝나면은 실행되고 루프를 제한하는 변수를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소문을 사용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이걸 한번 볼게요. 이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게 별이 아마 10개인가 그럴 텐데 여기 10개를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이 i는 0부터 5까지 해가지고 이 부분을 5번 출력하는 거죠. 그러니까 i가 처음에 0이에요. i의 처음을 0이 대입해줘. 여기 0 아무 대입 안 해줬잖아요. 0을 대입해주고 조건식으로 들어가요. i는 지금 0이니까 참이죠. 그러니까 이거 한번 출력해요. 출력하고 그다음에 i 플러스 플러스 들어가서 이제 i가 1이 됐어요. 그래도 참이니까 이거 한번 출력하고 해가지고 4 되면은 4까지 출력을 하고 이제 네 번째 출력했어. 이제 플러스 플러스 했더니 5야. 그러면 이제 같지 않죠? 0부터 4까지 했으니까 5개예요. 1부터 5까지 하면은 5개니까 0부터 4까지 해도 5개겠죠. 그래서 이게 0일 때부터 4일 때까지 반복을 해가지고 이게 5가 되는 순간 조건식 만나서 빠져나와서 이제 이 부분 5줄 나왔죠. 5줄 나오고 그다음 이게 나와가지고 이런 별짓기 문장이 됐습니다. 자, 다음 이거는 팩토리얼 뭔지 아시죠? 그 값까지 곱해주는 거. 만약에 5팩이다 그러면은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 곱하기 5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하냐?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거 아까 더했던 아까 시그마 더 쓰면서 같은 식 더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랑 마찬가지죠. 그것처럼 썸을 계속 해주는 게 곱하기로 바뀐 거랑 똑같아요. 어딨냐? 이게 그냥 곱하기로 바뀐 것만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입력받은 정수에서 곱하기로 해주면 이게 팩토리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5팩토리얼이면은 120, 4팩토리얼이면 24, 뭐 6팩토리얼이면 725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for while, do while 중에 for와 while과 do while과 이것 중에 어느 걸 사용해야 될까요? 일단은 for 경우는 반복 횟수를 아는 경우 주로 많이 사용을 하고요. while은 조건은 존재하는데 정확히 몇 번 반복시켜야 되는지 몰라. 그러면은 사용합니다. 근데 do while은 한 번은 수행되어야 되는 경우, 최소한 한 번은 수행되어야 되는 경우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거를 한번 해볼까요? 이건 했으니까 아까 서메이션에서 했으니까 이거에서 한 번만 해봅시다. 38분이니까 한 40분까지 몇 줄 안 되니까 40분 안에 할 수 있겠다. 네, 이거 실행시키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이 이따가 뭐 아니 뭐 이건 뭐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고 왜 넘어가질 않니? 그래서 이 포문의 증감수식의 형태가 어떻게 되는가? 지금처럼 이거 같은 경우는 0에서 이렇게 가니까 음, 10번 출력되겠죠. 이런 거는 코드를 잘못 썼네요. 이게 10이고 이게 0보다 크다여야 되는데 근데 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이렇게 되면 i가 감소를 하니까 무한 루프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한번 해볼까?
이게 원래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그럼 이것도 10번 반복되는 형태고요. 자, 이런 경우는 0부터 10까지인데 어떻게 되면은 i가 2씩 증가하는 거죠. 2를 더해준 걸 계속 하니까 2, 4, 6, 8 이렇게 증가할 거예요. 그러면 5번만 실행되겠죠. 자, 이거는 곱하기네요. 그러면은 i가 0일 때 시작했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는 계속 0에다 2를 곱하면은 0이니까 무한 루프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제가 잘못 적었죠. 또 고쳐야겠네요. 자, 이런 거 이렇게 수식이 복잡하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수식이 복잡하게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포문이 다양한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하면 뭐냐면 무한 반복 루프예요. 그냥 이게 계속 뭐 무한 반복 루프를 만들고 싶어서 일부러 쓴 거예요. 이런 거는. 그리고 이건 뭐냐면 초기를 안 해준 거야. 초기화를 안 해준 거야. 그냥 이거 전에 다른 데서 초기화를 해준 거죠. 그러니까 i를 초기화를 해준 상태니까 여기다 굳이 이걸 초기화를 한 번 더 해줄 필요가 없는 거죠. 아니면 그 전에 초기화 해주는 게 필요하거나. 그리고 이런 거의 경우는 이 초기화 부분 안에 초기화를 2개를 동시에 해줄 수 있는 거예요. 2개 이상. 이렇게 콜론을 써가지고 2개 이상을 초기화 해줄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초기화 부분에 초기화도 해줄 수 있지만 이렇게 문장을 실행시킬 수도 있고 이게 사실 문장이 실행되는 거예요. 이런 거. 그리고 뭐 이렇게 조건 여러 개를 엔드 연산자나 or 연산자로 이렇게 만들어줄 수도 있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이거는 조금 설명을 필요해서 이거는 지금 이게 여기서 한 번에 선언도 해줄 수 있다. 이것만 알아두고 쓰진 마세요. 이거는 다음 주랑 다음번 차수랑 그 다다음 차수 때 배워야 되는 함수와 함수에 대한 변수에 관한 걸 알아야지 정확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제가 이따 이렇게 한 번에 선언도 해줄 수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싶어서 넣었고요. 자, 중첩 반복문이 뭐냐면 반복문 내에 다른 반복문이 포함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포문 안에 포문을 또 넣는 거죠. 그러니까 반복문 안에서 반복문이 돌아가는 건데 바깥에 있는 반복문을 외부 반복문이라고 하고요. 그 안쪽에 있는 거를 내부 반복문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쓸 수 있어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중첩 반복문을 오늘 실습을 할 거라고. 아마 조금 처음인 분들은 반복문에 대해서 처음 배우는 분들은 아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 XY가 뭐냐면 Y는 이제 5번 반복되는 거예요. Y가 5번 반복되는 동안 그 내부에서 Y가 한 번 반복될 때 X는 10번 반복되는데 이 10번 반복되는 게 프린트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번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10번 프린트를 했어. X가 0에서 10까지. 근데 프린트를 하고 끝나면 이 폼을 나가죠. 이 내부에 있는 내부 반복문을 나가죠. 그럼 프린트 F 해가지고 역슬래시 N 해가지고 줄이 바뀐 거예요. 줄이 바뀌었는데 아직 Y는 0이에요. 아직 Y는 0이니까 이것만 끝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포문이 여기 바깥에 외부 반복문은 끝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다시 올라가서 뭐냐? 다시 여기가 돌아가는 거죠. 근데 반복문이 끝남으로써 x가 10이었지만 다시 반복문을 만남으로써 이 초기화 과정이 한 번 반복돼서 x는 0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번이 또 반복되고 그래서 이제 10번이 반복되고 끝나면 또 줄바꿈 문자가 나타나고 그래서 이 포문이 5번 반복되는 동안 이 포문은 10번이 5번 더 반복돼서 총 50번 총 이 별자가 5개와 10개가 곱해지는 거.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별 모양을 삼각형 형태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이것도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거는 y가 1부터예요. y가 1부터 5까지 출력을 하는데 자, y가 1이면은 x가 0이고 y가 1이면은 그러니까 x가 0이고 x로 초기화를 해줬고 말이 좀 꼬이네요. y보다 x가 작으면은 별을 출력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봅시다. 지금 y가 1이죠. 초기화를 1로 해줬죠. 그리고 지금 y가 1이잖아요. 근데 x가 0이죠. 근데 x가 0이고 y가 1이니까 이거 별 모양이 한 번만 출력되고 그 다음에 x가 증가됐어요. 그럼 그때부터 x는 1이죠. 1인 상태에서 1과 1을 비교하면 뭐예요? 어때요? 같죠? 작은 게 아니죠. 그러니까 거짓이니까 빠져나와서 줄 바꾸는 문제가 되고
그 다음에는 y가 증가가 돼가지고 y가 2가 됐어요. 2가 됐으니까 여기 y도 2가 되겠죠. 그러니까 x는 0에서 1까지 총 2번, x가 0일 때와 한 번, 1일 때 한 번 해서 총 2번 해서 2개가 출력되고 줄바꿔지고, 그리고 그리고 이제 y가 3일 때는 3번 찍히고, 마찬가지로 3번 찍히면 여기가 3이니까 0, 1, 2 해가지고 별이 3번 출력되고, 그 다음에 폼은 나올 테니까 출력되고. 자, 이거를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하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실습이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실습이 이렇게 별 찍는 걸 텐데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았는데 제가 질문 못 보고 있었네요. 그 증감 하나가 아니라 2개씩 하려면 어떻게 써야 하나요?가 이제 포문에서 물어본 것 같은데, 이게 보통 증감을 뭐라고 해야 되지? 이게 좀 약간 가독성 관련된 문제인데, 그냥 문법적으로 증감을 하려면 그냥 여기서 그냥 해주면 되긴 해요. 어떻게 해주면 i는 i가 3보다 작고 i가 플러스 해주고, 만약에 뭐 다른 문자 j가 있다고 적을게요. j가 있다고 쳐봐. 그럼 여기서 j 플러스 해주면 되긴 해요. 이렇게 해주면은 뭐 반복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해주면은 되긴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2번 연속으로 해주는 건데, 아니 그러니까 2번 연속이 아니라, 그러니까 한 문장 내에서 2가지 연산을 해주는 게 이 콤마 연산자라고 저번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아까 이렇게 초기화를 한 번에 2개 해준 것처럼 이것도 이렇게 한 번에 2개를 해주면 되긴 해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얘가 여기 있는 이유는 이 반복문을 제어하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J가 만약에 이 반복문 내에서 제어를 하는 역할이 아니면은 이렇게 쓰지 않는 게 좋아요. 차라리 이게 왜 여기다 쓰지 않는 게 좋냐면 가독성 문제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프로그래머들끼리 약간 약속된 거예요. 이 J가 이 반복문에 영향을 미친다. 영향을 미치니까 내가 여기다 썼다. 이런 의미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만약에 이 J가 반복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어 이런 상태에서 여기다가 뭐 J도 썼으면 좋겠죠. J가 뭐 5보다 작은 동안 뭐 이런 경우도 썼다고 쳐봐요. 그러면은 이거는 J도 여기다가 여기에도 그 역할을 하는 거니까, J도 역할이 있는 거니까 J도 이제 반복문 내부에서 하는 조건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J를 여기다 써도 좋죠. 근데 문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만약에 J가 여기 조건문에 없다면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조건문에 영향을 반복문의 조건에 영향을 주는 변수가 아니라면은 이렇게 반복문 내부에 써주는 게 차라리 더 이제 가독성 측면에서 낫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일단은 제가 채팅을 못 봤네요. 그래가지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이제 브릭문과 컨티뉴문. 그래가지고 브릭문이 뭐냐면 그 저번에 스위치문 때도 말씀드렸죠. 그 뭐냐 블록을 빠져나가는 거라고. 블록이란 말이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블록을 빠져나가는 건데 반복문을 빠져나가기도 해가지고 이게 브릭문을 씁니다. 그래서 컨티뉴문을 사용을 하면은 또 그 반복이 다 채 끝나지 않았을 때 반복문을
그 반복문으로 다시 반복을 시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설명을 하는 것보다 보는 게 더 직관적이고 빠를 거예요. 제가. 자, 이제 문을 쓰는 거거든요. 실수값을 인정하는데 실수가 이제 이게 뭐냐면 제곱근을 구하는 거예요. 루트를 구하는 거죠. 루트. 그래서 이제 매스 함수를 쓰면은 이렇게 스컬트라는 함수를 쓰면 이제 제곱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자, 이제 실수값을 들어보면 실수값이 들어오면은 이제 루트가 나오는 건데요. 만약에 음수가 들어왔어요. 음수가 들어오면은 while문이 불행문을 만나서 끝나는 거예요. 이해가 되나요? 이해가 되길 바라고. 근데 컨티뉴음은 뭐냐? 이 프로그램은 뭐냐면요. 이 프로그램은 문자를 입력하면은 그 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근데 대문자 Q를 입력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소문자를 입력받으면은 소문자를 입력받으면은 대문자로 바꿔주는 프로그램인데, 대문자 Q를 만나면은 이제 브레이크를 해가지고 이 while문을 빠져나가는 거죠. 근데 만약에 if문, 이제 이 if문에서는 뭐냐면 컨티뉴움을 만났죠. 컨티뉴움을 만났는데 그게 뭐예요? 레터가 소문자 A보다 작다. 그리고 레터가 대문자 G보다 크다. 라는 거는 이렇게 콜론을 하나씩만 쓰면 아스키 코드라고 했어요. 아스키 코드라서 이렇게 숫자로 사실 들어가는 거예요. 아스키 코드가 문자를 출력을 해주는 거니까 결국. 이 부분이 모르시는 분은 그 녹화된 부분을 아스키 코드 관련해서 자료형 부분 보시면 아스키 코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거 결국 소문자가 안 들어오면은 컨티뉴를 해주겠다는 거예요. 컨티뉴가 뭐예요? 그러면은 나머지 반복문을 실행시키지 않고 반복시킨다 했죠. 그래가지고 컨티뉴가 들어가면은 이 밑에 부분이 실행이 안 되고 이게 나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문자를 이제 대문자로 변환을 해준 다음에 변환된 대문자가 이렇게 나오죠. 그러다가 Q가 나오면은 불임물을 만나서 빠져나오고, 만약에 Q가 아닌 대문자가 나오면은 컨티뉴를 만나가지고 이게 출력이 안 되고 이게 다시 입력될 거예요. 다시 소문자를 입력하시오가 나올 거예요. 이거는 한 번만 입력해보고 지나갈게요. 이거 지금 53분이니까 55분까지 한번 입력해볼게요. 자, 입력을 해보셨나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은 이게 만약에 여기에 이거 소문자가 입력 안 되면은 이 문장 실행 안 되고 그냥 소문자를 입력하시면 이게 뜨죠? 해봤으리라고 믿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실습이에요. 생각보다 빨리 끝났네요. 저는 1시간 반 정도 생각했는데 제가 설명을 안 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는지 모르겠는데, 자, 이제 중첩 반복문을 이용해가지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별짓기를 완성하는 겁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이거를 공백으로 채울 거예요. 공백 스페이스 하나면은 별 하나가 채워지거든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이렇게 별이 오른쪽 벽에 붙어 있는 이런 느낌. 삼각형. 근데 이게 몇 줄이냐면요. 여기 최대까지 6줄이에요. 그러니까 1, 2, 3, 4, 5, 6. 6개가 6줄이고 여기 마지막이 6줄이. 별이 6개예요. 6줄이. 그리고 첫 번째 줄은 별이 1개고요. 그리고 마지막 줄에 별이 1개고 여기까지가 6줄이었고 여기 밑에부터 마지막 줄까지 5줄이에요. 그래서 조건으로 사용되는 변수는 i하고 j를 사용하면 되고요. for문을 사용해서 작성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의 증가가 감소가 있는 부분이 한 번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부분을 이건 팁이에요. 이건 원래 안 알려드리고 직접 해야 되는 건데 팁인데 알려드리는 건데, 이 부분의 중첩 반복문 하나랑 이 부분의 중첩 반복문 하나면 하나. 그러니까 중첩 반복문을 2개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포문이 2개 있는 거 하나랑 포문이 2개 있는 거 하나. 그래서 이렇게 이거 이렇게 2가지. 그리고 어떤 포문의 조건 내부에는 i와 j 둘 다 사용될 수 있음을 유의한다라는 게 이 말이에요. 이 말.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도 있다. 아니면은 뭐 x가 y에 들어가거나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은 i하고 j겠지만 뭐 i에 j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러겠죠. 이거 솔직히 프린트 f로 그냥 이렇게 출력해버리면은 저 뭐 검사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이건 양심에 맡기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면은 이때까지 했던 것처럼 문제를 톡방에 뿌려드릴 테니까요.
그걸 보시고 푸신 다음에 결과를 저한테 보여주시면은 여기 출석 체크 완료해 드릴게요. 출석 체크 완료해 드릴 테니까 그러면 이제 반복문 여러분들 고생하셨고요. 이거 실습을 하셔가지고 네, 카톡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고 끝낼게요. 질문 없으면은